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호 교수님의 대담한 범죄학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이제 조금 최근에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의 이제 순기능과 또 역기능, 또 그것의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의적절한 내용입니다. 요즘 N문방부터 시작해서 또 디지털 교도소까지 다양하게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건 이후 이제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단어가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자경주의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경주의라는 것이 비단 디지털 소사이티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비질란티즘, 소위 말해서 자경주의가 떠들썩했던 적들이 있죠. 그 역사적 유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당하던 백인 남성이 누구도 철도 공안은 물론이고 일반인 승객조차도 자신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사용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버나드 괴츠라고 그럽니다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흑인 소수민족 단체에서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라고 소를 제기했고 결국은 버나드 괴츠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지하철에서도 뉴욕시에서 뉴욕 경찰도 법원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안전기관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를 완전하게 보호해 준다면 굳이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자경주의가 필요가 없어지죠. 결국은 국가가 그 역할 제대로 못해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가상공간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잊혀질 권리도 없고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디지털 장애까지도 생겨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가상세계 속에서는 익명을 앞세워서 사실은 더 쉽게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 피해는 잊혀지고 죽을 권리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피해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고 국경을 초월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피해가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 가상세계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도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사실은 처벌도 빈약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생겨난 게 이제 디지털 비질런티즘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이 디지털 교도소가 아닐까라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네, 교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자경주의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한 역기능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역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도 사실은 순기능이 없지는 않죠. 일단 우리 순기능 얘기하기 전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은 엄연히 현재의 실정법상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점이겠죠. 역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 자경주의가 생기고 디지털 교도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기관에 대한 그렇죠. 불신이고 또 그것을 스스로
잊혀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지워질 권리도 없고 그만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점인데 똑같은 디지털 범죄의 하나인 디지털 교도소가 운영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가톨릭 의대의 그 정신과 의사분께서 무고하게 디지털 교도소의 재소자가 되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충격과 피해를 받았죠. 그러나 그는 회복이 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역기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형벌이라는 건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볍지만 경미한 처벌이죠. 이미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되는 다른 그런 그 이중 처벌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중 처벌이 이에 더불어서 이중의 처벌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가 형벌권이 민간인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형벌권의 남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적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민간 교도소는 그럼 어떡하냐, 국가 형벌권 아니냐 얘기지만 그 경우는 국가 형벌권의 집행의 문제이고 이 경우는 국가 형벌권의 결정은 국가가 하고 있고 집행만 민간 교도소에 위임된 거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사실은 형벌권의 결정과 집행을 모두가 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인이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뭐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순기능이 있다면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성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시민의 인식들이 아주 막연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인의 어떤 법 감정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줄 수 없다. 따라서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상응한 처벌이어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죄에 상응한 처벌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proportionate 해야 되는 disproportionate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이 채워 넣는다. 그래서 국민의 법 감정을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는 뭐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적이지만 비록 사적이지만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성범죄가 잘못 걸리면 디지털 교도에서 영원히 나는 재소자가 되고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전과자가 된다. 교도소 디지털 교도 전과자가 된다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사실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좀 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이런 성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가 있으면 보완하고 법이 부족하다면 새로이 제정하든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서 성범죄 문제가 해결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순기능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디지털 자경주의가 불법이며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디지털 자경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건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되죠. 그럼 디지털 교도소 생긴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디지털 자경주의가 생긴 이유가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국가가 우선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충분히 확실하게 신속하게 가해진다면 굳이 민간인이 위법 또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처방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되고 형벌이 좀 강화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일반 시민,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처벌이 늘 만족스럽지는 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교도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럴수록 국가는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야만 될 이유와 어떤 형벌 제도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 불만을 완화하고 그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굳이 디지털 교도소가 생기지 않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 그로 인해서 잠재적 범죄 동기의 억제, 그래서 성범죄 자체가 발생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윤호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 교도소의 순기능과 역기능, 또 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조금 사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